예, 안녕하십니까. 주성호입니다. 반복문과 배열, 그리고 예외 처리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배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그리고 뒷부분에서 시간이 남는 범위에서 예외 처리까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배열이 뭐죠? 배열. 개념 잡는 게 제일 중요하죠. 배열은 어레이라고도 합니다. 동일한 성격의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예, 앞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 잘 기억하기 바라고요. 어떤 때 쓰이는지, 각각의 명령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또 컨티뉴 명령과 브레이크 명령은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고 어떤 때 활용하는 게 좋을지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배열은 뭐 기본적인 성격은 동일한데 이제 그 모양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뭐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3, 4, 5 이렇게 내려가기도 합니다. 필요하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설명할 거고요. 또 2차원 배열의 경우 비정형 배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정형은 이렇게 보통 보면 건물을 짓는다 생각하면 1층이 방이 5개가 있으면 1층과 2층은 1층보다 커질 수 없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1층에서 5개 만들었으면 2층도 5개, 3층도 5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2차원 배열, 즉 이게 이제 1차원에서 2차원이니까는 선이 아니라 이제 면으로 구성이 됐겠죠. 그럴 때 이게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의 사이즈가 서로 틀리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게 첫 번째 거는 이만큼, 두 번째 거는 요만큼, 세 번째 거는 또 이만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형이 직사각형 모양이 안 나오는 걸 비정형 배열이라고 합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소드에서 배열을 리턴하는 코드 작성하는 요령도, 그러니까 그 일반 변수의 데이터를 주고받듯이 배열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 사항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메인 메소드, 이제 요거는 뭐 추가적인 건데 이 내용도 알고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잘 활용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바를 짠 프로그램을 커맨드 라인 방식으로 활용을 할 때 어떤 커맨드 창, 새카만 창 있죠. 그래서 명령을 칠 때 그 명령 뒤에 직접 데이터를 부여하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 예외 처리 설명을 할 건데, 예외 처리는 오류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잘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프로그램에서 미리 프로그래머가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프로그램 짤 때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배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정리를 할 때 대부분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그걸 이해하려고 너무 신경을 쓰는데 복잡하게 받아들이지 맙시다. 쉽게 생각해요. 지금 배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열은 인덱스에 대응하는 데이터들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 이게 무슨 소리야? 인덱스와 인덱스에 대응하는 자료? 인덱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인덱스는 라벨이에요. 번호의 번호. 우리가 또 큰 건물에 뭐 방이 많다, 여러 개가 있을 경우 그 방을 위치나 그 순서를 구분하기 위해서 방 번호를 부여하죠. 그 방 번호가 인덱스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데이터가 저장되는 변수, 그게 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울 때는 단일한 변수, 한 변수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변수에다 숫자를 넣을 거냐, 문자를 넣을 거냐, 뭐 이런 거 구분하는 용도로 썼잖아요. 즉 하나의 방에는 하나의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아질 경우 이 이름을 다 기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게 배열이거든요. 한 번에 많은 공을,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중요한 사항 여기 하나 있네요. 같은 타입이래야 됩니다. 같은 종류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방을 사용을 할 경우 이게 다 모양이 여기 저장되는 데이터가 같은 종류의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1번, 2번, 3번 방번호 부여하듯이 이렇게 인덱스를 부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드는 걸 배열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왜? 이렇게 되면 반복문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변수를 제어할 때 1번 방, 2번 방, 3번 방 이름을 따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대표 이름을 주고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이런 식으로 불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2차원적으로 구성이 되면 1층 첫 번째 방, 2층 첫 번째 방 이런 식으로도 불렀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덱스를 이용해서 반복문 등을 이용해서 처리하기가 아주 좋다. 그 소리입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보통 건물의 방 번호를 부여할 때 0번방이라는 건 쓰질 않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시작은 다 0번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인덱스 배열의 시작 위치는 0번부터 하고 그 데이터에 있는 상대 위치를 나타낸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되겠네. 배열 번호는 그럼 1번방이 아니라 이렇게 방식 0번방이 있다는 소리네.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서 방을 4개 만들어 그러면 0, 1, 2, 3이라고 만드는 방이 프로그램 언어가 있는가 하면 4개 만들어 그러면 0, 1, 2, 3, 4까지 만드는 방도 있습니다. 1, 2, 3, 4를 만들기도 하고 0, 1, 2, 3, 4, 5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를 잘 기억해 주고요. 자바는 0번부터 시작하니까 4개를 만들어 그러면 0, 1, 2, 3이 들어가겠네요. 진짜 그런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열 공부하고 있고요. 배열은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여러 개 사용할 때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여러 개 한꺼번에 정의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배열이 같은 타입의 데이터가 여러 개래. 그것까지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예,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배열이 왜 쓰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I의 1번, I의 2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여하다 보면 이름을 내가 다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또 실수로 한 7번을 빼먹었어. 그러면 프롬프트 하다가 7번이 있었나 없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쭉 기술해야 되는데 이름을 기술하기도 짜증나고 또 외우기는 더 힘들고 사용할 때도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10개 어떻게 i라는 변수가 10개 있어. 그리고 그게 몇 번째인지는 이거 꺾은 가로를 이용해서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이렇게 정의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자바에서 이런 방이 만들어질 때 번호는 0번방부터 만들어진다. 요거 0이요. 그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개 만들어 했을 때 방은 10개가 만들어지되 10번 방은 없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10번 방은 없습니다. 왜?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 4, 5, 6, 7, 8, 9 그래서 10개가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선호한 방법도 대충 나왔네. 근데 좀 이상한데 이게 뭐야? 인티저로 i라는 변수를 만들어 근데 배열이기 때문에 여기 꺾은 가로를 사용을 하네요. 요까지는 이해가 그나마 따라갈 수 있는데 이게 뭔 짓이지?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예, 뒤에서 차례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각각 그 변수를 저장한 각 방들을 각각 정의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 외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걸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인덱스라는 첨자라고도 하고 인덱스라고도 하고 방번호라고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번호는 이렇게 꺾은 가로로 묶어서 요 속에다 숫자를 적어서 제어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0개를 만들어 할 때는 10이라고 적는데 이때 10번 방은 없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1차원 배열 만들기, 즉 1차원 배열 선언입니다. 변수 선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배열의 선언, 변수가 아니라 배열이니까 배열은 변수들의 집합입니다. 변수가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대신 차이점이 있다면 동일한 성격의 데이터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변수입니다. 예, 보통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언을 합니다. 배열의 선언을 int array라는 걸 선언하겠다. 예,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예, 선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배열이 있는데 실제로 방이 잡힌 건 아닙니다. 난 int array라는 이름으로 배열 만들래 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그 라벨지만 확보했다? 아니 주소만 할당받았다? 이름만 있다 생각합니다. 이름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캐릭터일 때도 동일하게 선언합니다. 또는 요 부등을 꺾은 가로 있죠. 요거를 요 데이터 타입 뒤에 이렇게 붙여도 됩니다. 그래도 동일하게 합니다. 인트로 여러 개의 방을 만들겠다고, 문자로 여러 개의 방을 만들겠다고, 그 이름은 이거라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꺾은 가로에 대해서 어디부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열의 생성, 실제로 방은 이때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방. 이게 이제 기존에 썼던 다른 프로그램 언어랑은 좀 다른 점입니다.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변수 선언과도 다른 점이죠. 데이터 타입과 이름을 좀 바로 메모리로 할당받아 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떻게 보면
이 배열 선언 이걸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즉 목록을 먼저 갖고 있는 겁니다. 방이 여러 개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일 때야 그냥 문패만 붙여주면 되지만 여러 개일 때 각 방에 문패를 붙이고 내가 방 목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앞에서 배열의 선언은 그 목록을 만들어 준 겁니다. 얘는 목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목록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아, 그런 거 좀 너무했나? 목록을 했을 때는 별도로 그 방이 만들어지진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목록을 선언했을 때는 그럼 배열을 선언했을 때는 방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목록만 만들어진다고요. 그 다음, 배열을 생성한다 해서 new라는 명령을 줍니다. 새롭게 이러면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토탈로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in array 했으면 in array란 목록에 새롭게 정수가 저장되는 거 10개 만들어줘. 정수가 저장할 방 10개 저장해줘. 이렇게 명령을 하면 in array라는 방에 목록에 10개가 0번부터 9번까지 쫙 만들어진다는 거죠. 물론 캐릭터도 동일하고요. 예, 한 방에 적는 방법은 이렇게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int array. 요거는 목록을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 예, 그쵸. 목록을 만드는 거죠. 목록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방을 만들어 10개를 방을 만들어 이 목록에 등록시켜 그 소리입니다. 목록이란 개념만 좀 가져주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목록을 만들었으면 실제 방은 new라는 명령으로 만든다. 요거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알았죠? 금방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모르잖아. 명령어도 낯선데 데이터 만든 건 더 어렵겠죠. 왜 이럴까? 우리 지금 배우는 게 뭐죠? 프로그램입니다. 자바 언어. 컴퓨터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명령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정한 대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예,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선언해도 됩니다. 예, 정수가 저장하는 건데 뭔지 모르겠는데 int array라고 이게 뭐지? 꽉가로? 목록을 만들려고 그랬네. 예, 목록을 만들려고 했어. 여기까지 이해 됐어.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거 뭐지? 왜 new라는 명령 안 써? 예, new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 새로 방을 만들고 실제로 메모리를 할당받는다고 했는데 직접 이런 값을 주게 되면 컴파일러가 자바 그 프로그램 컴파일러라고 해서 우리가 타이핑한 걸 번역해서 기계가 알아먹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자바 C라고 했던 거 그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데이터를 주면 이게 뭐야? 데이터가 몇 개지? 9개. 값도 있네. 그럼 이걸 분석을 해갖고 자동으로 이런 역할, 요거 이런 기능을 여기서 수행을 해버립니다. 이걸 보고서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처음에 값을 알면 직접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구나. 그리고 중요한 거 값이 여러 개죠. 집합이죠. 그래서 물결괄호로 표시하고 속에다 콤마로 분류해서 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초기 값을 선언할 때는 미리 값을 지정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네. 우리 나중에 샘플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배열인데 이렇게 해서 목록을 만든다고 했는데 값이 숫자가 들어갔다고. 그런데 어떡하라는 소리야? 새로 만든다는 얘기를 하질 않았구나. 그러면 요 부분 할 때 여기 숫자 적으면 안 된다는 소리네. 그 소리입니다. 목록만 만드는 거예요. 목록의 개수가 10개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배열의 의미는 목록을 만드는데 왜 목록의 개수를 지정하니? 잘못된 거야. 목록에는 숫자를 주면 안 됩니다. new라는 명령을 만난 이후에는 그 뒤에 이제 꺾은 가로를 지정을 할 수 있는데 바로 뒤에 설명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건 배열을 만들 때는 첫 번째 배열을 선언하고 배열을 생성해 이 두 단계로 나눠진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배열의 선언이 뭐야? 목록을 만드는 거고 배열의 생성은 방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방을. 실제로 값이 저장될 공간을 확보한다는 거죠. 그리고 방 만들 때는 new라는 명령을 쓰죠. new 복맨의 new 복맨을 만든다. 오케이.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레퍼런스 변수와 배열. 이 용어들이 헷갈려서 그러는데, 프롬짠 사람들 이런 용어 잘 몰라요. 말할 때, 변수 잡았는데, 변수 목록, 변수 잡았는데 메모리 방, 이렇게 얘기하지. 레퍼런스 변수와 배열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자주 보지는 못하죠. 하는 사람이 있긴 있으니까. 그래서 배열에 대한 레퍼런스 변수를 정의한다. 그래서, 정수가 저장되는 거 만들겠어. 요게 배열이네. 그리고 그거의 목록은 int array라고 정할래. 이렇게 목록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방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의 생성에서 new 해갖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름은 이걸 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새롭게 만들어 인티저 이걸 왜 쓰지? 그러면 아니 여기서 인트 했으면 자동으로 만들어주면 좋겠건만 뭐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인트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를 확보할 때 방의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인트는 보통 자바는 보통 인티저 정수를 저장하는 방은 4바이트를 잡아주고 그 방의 크기를 지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겠다. 정수가 저장할 방을 5개 만들어줘.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배열의 레퍼런스 변수, 배열의 생성이죠. 이때 목록이 만들어졌고요. 그 목록에 이것들이 쫙 등록이 되면서 실제 메모리에 이렇게 5개의 방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다기보다는 할당을 받은 거죠. 예약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배열의 선언, 그 레퍼런스 변수와 배열의 선언과 생성 이 2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선언이라는 표현도 쓰질 않네. 여기다가 배열의 선언과 생성 이 2가지 용어 잘 구분합시다. 목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방을 만들고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됩니다. 배열은 목록 만들고 방 만들고 목록 만들고 방 만들고 방 만들 때는 new를 쓰고 오케이? 강조했습니다. 예,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 new라는 명령을 안 쓰고 직접 이렇게 데이터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new라는 명령이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합니다. 이걸 분석을 해서 데이터가 5개네. 오케이, new, int, 꺾은 가로 속에 O 이렇게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방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다 이 값들을 하나씩 이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오케이? 예, 이렇게 해서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근데 프로그램 짜다 보면 배열의 초기 값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없을 때는 아까 같이 int array 꺾은 가로 하고는 그다음에 뭐죠? new int 꺾은 가로 O 이렇게 하는 거고요. 초기 값이 있는 경우는 직접 초기 값을 열거해 주면 그게 맞춰서 방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더블이면은 뭐죠? 더블이면은 소수점이 있는 수 실수죠. 실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진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얘는 4개밖에 안 만들어졌지? 여기 데이터를 헤아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이란 4개가 자동 만들어진 거고 얘는 왜 5개지? 하나, 둘, 셋, 넷, 5개라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확인해서 만들어 준 겁니다. 초기 값을 주게 되면 지가 알아서 개수를 채워주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오케이? 예, 앞에서 만든 변수, 배열을 선언하고 생성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꺾은 가로를 이렇게 썼는데 이 꺾은 가로 속에 들어가는 수를 생성할 때는 개수가 되고요. 사용할 땐 이걸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 인덱스, 배열의 인덱스와 거기에 접근 방법, 무슨 원소야 또 이럴 때는 또 접근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배열 원소의 접근 방법은 변수명 뒤에다 꺾은 가로 속에다가 인덱스 번호, 방번호 적어달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0부터 시작한다. 마이너스 배열의 마지막 항목의 인덱스, 배열의 마지막 항목의 인덱스는 같은 소리입니다. 0번부터 시작하니까 5개를 만들어라 했을 경우 0, 1, 2, 3, 4까지 만들어지죠. 즉 5번 방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인덱스의 크기는 크기에서 1 뺀 게 인덱스라는 거죠. 제일 큰 마지막 인덱스의 번호. 같은 소리인데 헷갈리겠네. 예,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나는 배열을 쓰겠습니다 하고 선언했고요. 거기에는 5개의 방을 만들어 주세요 해서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쓸 때 이런 식으로 특별한 거 아니네. 여기서 5개 만들었으니까 방은 0, 1, 2, 3, 4번까지의 방이 있죠. 거기다 값을 집어 똑같네 변수랑 꺾은 가로 쓴 거 말고는 그렇습니다. 그 새로운 변수에다가 이 값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당연하겠지.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의 범위는 요건 이제 실수하지 말라고 음수 안 됩니다. 음수 사용 불가. 그리고 위에서 여기 인트 어레이를 5개 만들었죠. 그 방번호는 0번부터 4번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5번을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에러 납니다. 실행 오류 인덱스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만든 만큼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 이거는 배열의 뭐죠? 배열의 생성이죠? 생성인가? 생성이죠? 맞나? 목록을 만드는 거죠. 목록. 표현은 우리나라만큼 훨씬 좋잖아. 배열을 목록으로만 만들고 new라는 명령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방 배정 못 받았잖아요.
레퍼런스 목록만 만들면 안 된다. 방까지 배정을 해준 다음에 써야 된다는 거. 이런 실수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실수는 좀 많이 하니까 조심해서 쓰기 바랍니다. 배열 선언, 생성, 선언, 생성, 목록 만들기, 방 만들기, 목록 만들기, 방 만들기, 발음이 잘 안 되네, 이상하게. 따라해봐요. 목록 만들기, 방 만들기. 오케이. 예, 레퍼런스의 치환과 배열의 공유.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아까 얘기했죠. 레퍼런스는 목록이라고 그랬죠. 예, 목록을 방은 하나 있는, 방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목록 하나 만들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목록을 또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레퍼런스가 목록이고 공유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소리잖아요. 얘는 목록만 만들었고 얘는 목록 만들고 방까지 만들었거든요. 이럴 때 이 만든 목록에다가 이걸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소리예요. 목록이 두 개가 되네. 데이터는 오리지널 가능하잖아요. 물건은 하나지만 이쪽 장부에도 적힐 수 있고 저쪽 장부에도 적힐 수 있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서 레퍼런스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방 생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레퍼런스를 하나 my array라고 생성했는데 여 뒤에다가 이거 뭐야? new라는 명령을 안 쓰고 다른 배열의 레퍼런스 이름을 썼네. 예,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돼버려. 이 그림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저장한 거 여기 저장한 거 똑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저는 1번 방에 2라는 값을 저장시켰죠. 이렇게 해서 myArray 6이라는 방을 저장시키게 되면 처음엔 2가 저장이 됐다가 두 번째 명령 수행되면 얘는 지워지고 6이라는 값이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목록을 여러 개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겠네요. 실제 이렇게 많이 쓸까요? 잘 안 써요. 헷갈리잖아요. 설명도 헷갈리는데 쓰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 쓰기도 합니다. 그 값이 의미를 다르게 동일한 값이지만 다르게 의미를 부여해 쓸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럴 때 레퍼런스 즉 목록을 또 하나 만들어서 연결해 쓰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배열을 사용하는 샘플 예제 제시했습니다. 배열에 입력받은 수 중에 가장 큰 수를 찾아. 이거 우리 저기 초반에 순서도 그리기 할 때 했던 그 얘기네. 그때도 우리 좀 순서도 때 귀찮았는데 안 한 친구도 있죠. 점수로 복수합니다. 늦더라도 과제에다 꼭 제출하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클래스는 array access, array 접근하기, array 사용하기라는 클래스를 썼구나. 스캐너 쓴 거 보니까 키보드 입력을 받으려고 하네. 배열 생성했네. 배열의 레퍼런스의 생성, 선언, 생성, 말장난 같아. 목록 만들기, 방 만들기 이렇게 하면 됐죠. 이게 이해가 쉽다. 직관적으로 다가오네요. 그래서 in array나 int array라는 거 목록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방을 5개 생성했습니다. 보자. 프로그램 보니까 max라는 변수에다가 뭐 큰 수를 저장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명령으로 메시지 내보내줬네요. 양수의 값 숫자 5개 넣어달라고요. 그리고 반복문이 5번 돌게 구성했죠. 5보다 작으면 5번이 아니잖아. 아니죠. 0부터 시작하죠. 0, 1, 2, 3, 4. 4가 5보다 작죠. 5는 같죠. 같지는 없죠. 작냐고 물어보면 예, 아니오라고 답하는 거죠. 예,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갖고 키보드에 입력된 인티저 값을 받아서 여기 in array i번째 들에 i가 뭔데? i의 값이 처음에는 0이었겠죠. 0번 방에 넣어라. 그겁니다. 넣고 나서는 그 값이 맥스 값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데 맥스 현재 0인데 무슨 값이 들어온지는 모르지만 그 값 비교해서 크면은 큰 값에다가 지금 입력한 값을 집어넣어 달라는 거네. 숫자가 계속 들어올 건데 별도방을 별도방을 이렇게 놓고서요. 이 들어온 값이 여기 0이 들어있어요. 2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0보다 2가 크죠? 그럼 얘를 2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이 들어왔어. 그럼 얘는 1이 들어왔죠? 그러면 얘랑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얘가 크죠? 그럼 얘는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5가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크죠? 얘가? 그러면 이 방을 5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맥스의 방을. 그 다음에 3이 들어왔어요. 누가 더 크죠?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크죠? 이게 방이에요. 그 맥스 방. 그럼 얘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올 때마다 큰 값, 비교해서 크면은 보관을 해놓겠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을 텐데 옛날 순서는 요랑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5번 수행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요 내용 이클립스 이용해서 실행해 보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배열의 생성이니까 배열이 생성되네 이렇게 끝나면은 명령어만 배우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배우러 온 거예요. 즉, 배열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생성된 배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 실력이에요. 명령어 배우러 온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꼭 하고 꼭 따라다니면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이거 보고 이거 보면서 그래서 처음에 디버깅 요령 가르쳐 준 거 그거거든요. 디버깅 브레이크 포인트 선택하고 누르면서 확인해 봐도 되고요. 따라가면서 값을 한번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그 디버깅 모드 들어가면 배열이 목록이 이쪽에 와치창에 나오고요. 하나하나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거 해보기 바랍니다.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면 꼭. 예, 배열의 크기. 이건 또 뭐야? 배열의 크기를 내가 이제 변수를 선언했는데 갑자기 배열이 얼마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또는 누구한테 전달받은. 이런 게 있어요. 뭐, 이유를 제대로 그러네. 내가 만들어도 내가 왜 몰라? 알지. 당연히 알지. 근데 그걸 불러 쓰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배열이 대빵 많아요. 그래서 할 때마다 값을 전달을 받는데 헷갈려. 어느 게 프롬 실행 중에 사용자가 선택한 대로 배열을 잡아다 쓰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헷갈릴 수 있죠. 그럴 때 그 배열의 크기를 조회해보는 기능입니다. 보통 이런 거를 어떤 객체, 변수명 이런 거 끝에 점을 찍고서 뒤에 이렇게 적는 걸 이걸 메소드라고 합니다. 보통 함수라고도 하고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메소드를 좀 불러 쓰는 겁니다. 이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배열을 선언하면 우리가 정의하지 않아도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다 일단 레퍼런스 선언했습니다. int array라는 레퍼런스 배열을 쓰겠어. 그리고 그 방에다가 새로 만들어 방 5개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size라는 변수를 정의하고 거기다가 int array에 점 찍었죠. 여기 메소드를 부릅니다. 길이를 계산해서 여기다 넣어줘 이런 겁니다. 그러면 int array 내가 선언할 때 벌써 이거 할 때 내부적으로 자바 컴파일러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선언이 되면 사용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이런 거야 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은 몰라도 되지만 물론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가 자동으로 탁 튀겨 나갑니다. 몇 개 있는 거죠? 방이 0번부터 4번까지 있으면 숫자는 뭐가 나갈까요? 5개죠? 5가 들어갑니다. 5. 왜? 여기 5개라고 그랬으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이런 랭스라는 메소드 용어 때문에 메소드 연기하는 것 같아 내가? 네, 그런 겁니다. 어떤 정해진 규칙, 룰, 또 방법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값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예. 앞에서도 한번 한 것 같은데 배열의 원소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키보드로 값을 입력받아서 -1 집어넣으면 개수를 카운팅하고 값을 쫙 누적했다가 평균을 구하는 거 있죠. 요거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방에다 배열에다 다 담아놓고 나중에 한 번에 그 결과를 계산해 내려는 겁니다. 예, 봅시다. 여기 클래스 이름은 array length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길이 값을 이용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여기 배열 선언했네요. int array라는 배열을 5개, 방 5개를 만들었습니다. 스캐너 쓴 겁니까? 키보드 입력이네요. 메시지 내보내줬고요. 그리고 반복문이 1차 수행이 됩니다. int array length만큼, 이게 무슨 소리지? 방의 개수만큼 돌아라. 그러면서 키보드로 입력된 정수의 값을 여기다 순서대로 0번 방, 1번 방, 2번 방 집어넣으라는 소리예요. 다 집어넣었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거 합을 구하라는 소리죠. 위에서 그냥 하지. 예, 프로그램 마음이죠. 뭐 값을 쭉 바꾸서 나중에 합을 구하든 값을 받으면서 합을 구하든 그거는 프로그래머 마음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 그런 거 왜 없습니다. 일본말 섞어서 오야맘이라고 합니다. 개발자 마음이지 왜 네가 덤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결과 계산하죠. 단순하게 여기 왜 더블이라고 선언했지? 이 더블 쓴 이유 알죠? 네, 알죠? 네. 소수 이하값도 해서 보다 정밀하고 정확하다고 조금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스캐너로 키보드를 열었을 때는 꼭 닫아줘야 된다는 거. 이것도 이클립스 통해서 확인해서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요. 여기 length라는 메소드 쓴 거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요번에는 for each라는 반복문을 배열에서는 이런 for each라는 반복문을 쓸 수 있습니다. 반복문, for는 기억하죠? 어떤 횟수가
몇 번 반복할지를 알 때, 즉 횟수를 예측할 수 있을 때, 또 횟수가 주어졌을 때 시행되는 반복문이라고 기억했고요. while문, doWhile문은 있지만 실제로 포문으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열에 대해서 이 반복문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배열에서 반복을 어떻게 수행하지? 배열은 개수죠. 방이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각 방을 하나 순서대로 1번 방 확인, 2번 방 확인, 3번 방 확인하고 싶다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때 for i는 방 사이즈가 뭐지? 0부터 해서 i는 array.length라는 그 메소드 써서 그보다 작을 때까지 돌아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귀찮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방 번호 주고 인덱스 줘서 불러내야 되잖아요. 귀찮다는 거죠. 한 번에 불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기값 주는 방식으로 했네요. 그래서 배열을 선언했고요. 합이 저장될 곳 sum이라는 곳을 빼놨습니다. 이렇게 놓고서 여기 보면 for each라는 명령을 썼는데 for each라는 말은 안 들어갑니다. 이 말은 들어가진 않습니다. for 하고서 가로를 열었는데 보니까 int k라고 되어 있네. 이것도 뭐지? int k. int가 나오니까 변수를 선언한 거네. 새롭게 선언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num은 뭐야? 남인가? 여기 있네. 배열 이름을 여기다 적어준 겁니다. 이 배열, 이거 레퍼런스 이름이죠. 근데 꺾은 가로가 없으니까 목록을 가져간다는 소리죠. 꺾은 가로가 있으면 인덱스가 지정되고 특정 방을 지정하지만 꺾은 가로가 없으면 목록을 가져간 겁니다. 목록을 가져다가 그 하나하나의 값, 저장된 방에 있는 값을 K다 순서대로 넣어달라는 겁니다. 몇 번 돌지 몰라. 이것도 일종의 우리 그 A 뿔뿔이라는 거 그때 쓴 적 있잖아요. 프로그래머도 좀 편하라고 만든 명령이죠, 이게. 이것도 프로그램도 편하라고 만든 명령입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방이 5개면 얘가 0번 방,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순차적으로 돌면서 5번 돌면서 그 값을 방에 들어있는 값을 K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여기다 누적시킨 거죠. 요 반복 요까지죠. 끝나고 합 찍은 겁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단지 표현만 좀 그렇죠. for each문에 each란 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스트링으로 지정된 경우다. 스트링은 글자들이죠. 하나가 아니라 하나 이상, 하나도 되지만 여러 글자 있을 때 CHAR, 캐릭터는 한 글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배열 선언했는데 초기값을 줬으니까 개수 지정할 필요가 없었죠. 문자는 이렇게 그냥 직접 집어넣어도 되는구나. 쌍따옴표 잊지 맙시다. 쌍따옴표. for each문 썼네. 어떻게 알아?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형식이 여기 변수 선언, 그 다음에 여기 레퍼런스 네임, 배열 이름, 목록 들어가죠. 그리고 콜론이 들어갔죠. 일반 포에서 세미콜론들이 들어갔잖아요. 몰라. 돌았네. 그리고 나서 찍었어요. 들어있는 내용을 쫙 찍은 겁니다. 여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목록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옵니다. 꼭 해보기 바랍니다. enumerous 데이터 타입. 이건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정의한 경우인데 설명한 적 없습니다. 그냥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따옴표 안 붙였네? 따옴표 안 붙여도 되나? 안 붙여도 됩니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정의해서 쓰는 데이터 타입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런 데이터 타입이 자동으로 목록이 저장이 되고 목록에서 불렀습니다. 내부 구조 얘기해줘요? 재미없어요. 이런 것도 있다는 건 요거 알아보고요. 나중에 고급 기능 할 때 enumerous 데이터 타입 선언하고 활용하는 법 설명할 겁니다. for each문 썼죠? 동일합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enumerous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value라는 말을 좀 쓴다는 거. 이거 특이한 건데 잘 쓰지 않습니다. 요거 특이한데 지금 몰라도 돼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해 줍시다. for each문 배열에서 쓰는 반복문이다. 이걸 쓰게 되면 배열에 있는 구성 요소를 순서대로 하나씩 다 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쓸 때 포문 속에 요거는 배열의 데이터 타입과 일치해야 됩니다. 오케이. 배열의 for each문 사용법 설명했습니다.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닙니다. 쓰면은 편하죠. 시간이 더 많이 오버되고 있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그 enumerous 데이터 타입 포함해서 for each문을 활용하는 여기 드러났습니다. 앞에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들이거든요. 이클립스 이용해서 꼭 실행시켜 보고 어떻게 구동되는지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이해하라는 거예요. 외우라는 거 아니야. 이해하라. 우리는 이런 명령이 있어. 배열에서 구성 요소를 하나씩 불렀을 수 있는 그런 명령이야. for each. for 다음에 each면 말이 어디 나오지? each란 말은 쓰진 않죠. 각각 쓰진 않습니다.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2차원 배열. 똑같습니다. 아까 1차, 우리 앞에서 배열하고 동일한데, 단지 2차원이니까 여기, 요 꺾은 가로가 두 쌍이 나옵니다.
두 세트가 나온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만든 방들은 이런 식으로 1층짜리 건물에 있는 방들입니다. 다 똑같다고 치고요. 이렇게 되는 건데 요번에 2차원은 데이터가 진짜 많어 구분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한 층을 올려서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몇 개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일단 선이 아니라 면 구조가 되면 2차원이라고 하고요. 뭐 개수 마음대로 이렇게 늘려도 되고 1, 2도 마음대로 늘려도 됩니다. 대신 2차원이면 이렇게 꺾은 가루가 2번 들어간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선언 방식은 동일한데 꺾은 가루가 2번 들어간다는 것만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성 또 동일하죠. 아까랑 꺾은 가루가 2개 들어간 거죠. 쓸 때, 사용할 때만 조심하면 되는 거거든요. 초기 값 줄 때도 이렇게 쌍을 요게 원래 하나 넣는 거죠. 요게 첫 번째 1층, 요게 2층, 요게 3층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데이터 타입에 맞춰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초기 값을 줬기 때문에 개수를 지정할 필요가 없죠. 똑같아요. 쉽게 받아들입시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2차원 배열 설명하고 있고요. 1차원 배열과 동일해요. 꺾은 가로만 하나 더 쓰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뭐 내부 구조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받아들였지. 이렇게 해서 I라는 배열을 선언하겠다, 사용하겠다 지정했고요. 그래서 이거 선언이죠. 그리고 방을 만들어라. 이렇게 2층짜리인데 방이 5개야. 뭐 바꿔도 됩니다. 방이 2개인데 한 층에 5층이야.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서 개념만 앞뒤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데 순서만 맞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럼 I라는 목록에는 I 0번이라는 게 1차 첫 번째 거 기준으로 0번 목록이 하나 또 만들어지고 1번 목록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속에 또 5개의 방이 이렇게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이거 몰라. 방이 만들어져. 이러면 됩니다. 그렇지만 나누어서 쓸 수도 있다. 중간에 이것도 관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관리가. 여기 보면 그래서 2차원 배열이지만 인덱스를 하나만 쓴 경우도 하거든요. 그러면 1층에 방이 몇 개야, 2층에 방이 몇 개야. 0번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개념적으로 중간 단계도 중간 목록도 있다는 거구나. 이렇게 기준이 됩니다. 2차원으로 가면 중간 목록이 서브 리스트가 또 하나 있다. 오케이. 랭스 한번 써보고요. 앞에서 설명한 2차원 배열을 이용한 예입니다. 4년간 평점 구하기. 한 학기의 점수를 집어넣고 그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2차원 배열을 만들겠다는 소리네. 그렇습니다. 여기 적어놨죠. 이렇게 해서 앞에는 학년, 요거는 과목. 그래서 한 학기에 2과목씩. 1학기, 2학기로 했구나.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적어놓고도 그러네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반복문이 2개니까 2번 돌아야겠네. 뭐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한 번에 적어도 되고요. 그래서 반복문 첫 번째는 학년을 구분한 반복문을 썼고 두 번째는 학기를 구분한 반복문을 써서 반복문 요까지밖에 안 돕니다. 가능하면 물결가루 써달라고 그랬더니 반복문 속에 반복문이 들어갈 때도 가면 물결가루 이렇게 써줍시다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뭐지?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다 4학년이 아니잖아. 그렇구나. 근데 뭐 굳이 이렇게 했지? 랭스라는 거 한번 써본 겁니다. 우리 다 알잖아. 학년은 4학년까지 학기는 2개밖에 없다는 거. 좀 이렇게 썼다는 거, 그거 활용하라는 거니. 억지로 만든 문제입니다. 확인하라는 거죠. 근데 왜 이거는 여기는 더블이라는 거 안 썼는데 소수점이 나오지? 이런 고민, 얼른 그런 차이점을 찾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나오죠? 참. 아까 할 때는 인트로 선언했고요. 요거는 아예 그런 일이 있을까봐 더블로 선언했죠. 이 더블은 2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수를 저장하는, 2배라는 의미는 맞네. 공간을 좀 크게 잡아라 그 소리입니다. 더블. 오케이. 더블로 선언했기 때문에 프린트문에서 여기 더블 쓰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요거 돌려보기 바랍니다. 비정형 배열인데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방을 만드는데 각 층별로 방의 개수가 동일하게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각층의 방을 틀리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 건물은 이렇게 생겨서 삼각형이야. 그래서 방이 꼭대기는 하나고 그 아래는 두 개 있고 맨 아래는 5개가 있어. 이럴 때 이런 식의 배열도 가능하다는 거 설명하는 겁니다. 좋은 방법 아닙니다. 좋은 방법 아니에요. 이렇게도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필요할 때 쓰고요. 상식 있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들 이런 거 쓰지 않고요. 전문가들이 좀 씁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유형 되게 싫어합니다. 프로그램이 지저분해지잖아요. 오케이? 비정형 배열이 가능하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 사용법 나왔습니다. 비정형 배열일 때는 선언할 때 이런 식으로 각각 선언해 줘야 되거든요. 이거 벌써 기분이 나쁘잖아요. 첫 번째 건 하나, 두 번째는 둘, 셋, 네 개 각각.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나온다는 거죠. 설명하지 않을게요. 패스할까? 비정형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선언도 비정형으로 해줘야 돼요. 귀찮은 일이죠. 그럼 층마다, 각 차원마다 방해 개수대로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알아주기 바라고요. 안 쓸 겁니다, 우리. 예, 아마 쓰진 않지만 있다는 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샘플 예제 집어넣습니다. 꼭 샘플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결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3개, 2개, 3개, 2개. 왜 이렇게 나오지? 아까 삼각형이라고 그랬는데. 단순하기는. 여기서 각각 줬죠. 3개, 2개, 3개, 2개 줬죠. 이렇게 준 겁니다. 이럴 때 이거 3, 2, 3 이거 헤아리기 귀찮으니까 이럴 때 랭스 쓰는 거거든요. 엄밀하게는 랭스의 활용법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유의해서 꼭 돌려보기 바랍니다. 메소드에서 배열 리터. 어려운 말을 썼지. 메소드는 아까 뭐 길이를 잰다든지 이런 거 한다고 그랬잖아. 그런 이름도 메소드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메인도 메소드가 일반 프로를 우리가 짜는 게 다 메소드입니다. 클래스는요. 그것들의 모임이 있죠. 보통 메소드를 함수라고 하고 클래스를 프로그램이라고 C언어로 넘어가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프로그램의 모임인데 작은 모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메소드. 말이 이게 애매해. 메소드. 메소드에서 어떤 작업을 쳤는데 걔한테 이 배열을 넘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메소드를 배열로 선언할 수도 있고요. 봅시다. 메소드는 특징이 있었죠. 메소드 이름이 있고 메소드는 꼭 뒤에 괄호가 나옵니다. 이 포문도 괄호가 나오는데 while문도 그건 명령어죠. 메소드는 프로그램이 함수예요. 프로그램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름 뒤에 괄호가 나오는데 이게 포나 while이 아니면 이거 메소드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불렀을 때는 또 점 찍어서 클래스 이름 뒤에 점 찍어서 쓰기도 하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먼저 레퍼런스를 선언합니다. 꺾은 가로가 있으니까 레퍼런스 배열이네. 그 이름은 make array라고 해. 근데 웬 괄호가 들어갔어? 메소드구나. 그리고 여기 물결 괄호가 나오면 그걸 선언한 겁니다. make array란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메소드 선언. 거기에 int 변수인데 이거 또 배열이 들어가네. 배열에 방 4개짜리를 목록 만들었고 방 연결시켰어. 그리고 리턴이 뭐지? 안 배웠습니다. 돌려주라는 줄이에요. 이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 명령이 끝나고 나서 이 값을 돌려줍니다. 만약 a는 a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a 값을 갖다가 1을 증가시켜서 여기 저장하잖아요. 여기 저장하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메소드가 여기도 메소드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메소드가 들어갔을 때 여기다가 이거를 갖다가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는 이거는 템프는 여기 봤지만 목록이잖아. 배열의 레퍼런스에 목록을 전달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얘는 뭐야? 얘가 하는 일은 배열을 만들어서 그 목록을 돌려주는 애네. 그렇죠. 아주 쓸데없는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안 씁니다. 한 방에 선언가 끝나죠. 그래서 먼저 목록을 만들었고요. 목록을 만들어서 방을 선언해야 되잖아. 는 해갖고 new 해야 되는데 그 new를 make array에 빼놨어. 여기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처리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얘가 방 만들고 그 목록을 줘. 그러면 int array에 목록이 등록이 돼 버리는 거죠. 목록이 등록이 되면 목록에 방 번호가 쫙 들어가겠죠.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세요. 메소드에도 이런 걸 쓸 수 있다는 거. 생성하는 걸 메소드에 의해서 배열을 만들어서 돌려줄 수 있다는 거.
메소드, 헷갈려. 메소드라고 그랬다가, 배열에다 붙이기도 하고, 그냥 쓰기도 하고, 아까 길을 잰다고 쓰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약간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일단 맞아. 값만 정의하는 경우도 있었고, 배열에도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거기 들어있어서 기능, 동작을 가져오기도 해.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알았죠? 메소드는 값일 수도 있고, 동작일 수도 있어요. 예, 앞에서 선언한 걸 지금 간단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위에서 먼저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int array라는 목록이 먼저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 다음에 make array라는 메소드를 불러들여요. 근데 얘가 int array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 array를 만든다기보다는 이거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것에. 뭔지 몰라, 씨. 그래서 얘를 불렀을 때는 부르게 되면 배열을 만들어요. 인트를 만났잖아. 그럼 자동으로 쫙 만들어줘요. 템프고 있어. 여기 있구나, 속에. 여기서 이걸 딱, 여기 찾아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목록 만들려는 해서 목록 만들었죠? 그리고 방 4개 만들어줘? 방 만들었죠? 그래서 요게 완성이 되는, 이게 메이커 어레이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끝에 가서 템프가 있는데, 만든 목록인데, 이걸 돌려달래. 누구한테? 돌려달래. 이걸 만난 순간에 이 목록을 돌려줘요. 그 목록이 얘죠? 이걸 쫙 보낸다고요. 보내게 되면 그게 쫙 날아가는 거죠. 어디로? 인트로 날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아까 공유했죠. 요 목록에다 쫙 집어넣어 주게 되면 얘도 이걸 가리키고 얘도 이걸 가리켜요. 그런데 얘는 이게 요게 리턴을 만나 끝나면 이 목록, 템포란 목록을 make array라는 곳에서는 이게 없어져 버려요. make array라는 속에 있는 템포는 없어진다는 거죠. 즉 얘는 없어지고 얘만 남는데 이걸 여기다 등록을 했다는 거죠. 내부 구조 보면 복잡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치환이 돼요. 그리고 나면은 템프라는 건 없어진 거고요. 그냥 in array만 남는 거죠. 내가 만들려고 할 때 나는 이 목록을 만들어 놨거든. 여기 방을 연결 아직 안 했어. 그래갖고 내가 make array를 불러서 시켰어, 얘한테. 야, 방 만들어 와! 그랬더니 이놈이 들어가서 여기 목록 만들고 방을 이렇게 여기 4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등록을 했거든. 그리고 얘가 빠지면서 이 목록을 얘한테 전달을 해 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얘는 쫙 하고 방 4개가 달렸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방은 메이커 어레이가 만들어준 놈이라는 거죠. 그걸 갖다 얘가 요 돌리는 이 과정을 배열의 리턴 과정이라고 한 거예요. 개념만 잡아요. 당장 안 써요. 샘플에 안 쓸 교양 있는 사람한테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배열도 리턴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요 개념 순서, 이 개념 잡으려고 한 겁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순서를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목록이란 개념만 갖고 있으면 객체라는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객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는데 자바나 C++ 같은 건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잖아요. 그 객체란 개념이거든요. 더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지금은 교양 없게. 예, 앞에서 설명한 배열의 리턴에 대한 샘플 예제입니다. 이거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요게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메인은요? 메인도 하나의 메소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메인은 기본으로 나오는데 그 위에다가 이거 해줘야 됩니다. 하는 위에다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 여기서 불러 쓰는데 미리 있어야 되겠죠? 얘는 배열을 만드는 애인가? 내용은 여러분이 분석하기 바랍니다. 과제에서 물어봐야지. 배열을 리턴한 예제, 흔하게 쓰는 예제는 아니고요. 초보자용 예제 아닙니다. 중급 이상 프로그램 하는 애들이 쓰는 겁니다. 중급 애들도 잘 안 씁니다. 까다롭군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예외 처리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강의가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끊고요. 예외 처리, 메인 함수에 대한 처리하고 예외 처리의 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